안녕하십니까. SPN 리서치의 김영진입니다. 오늘 미국 대선 결과가 집계가 됐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막판까지 우세를 지켜내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결국 당선이 됐고요. 한번 당선 인사하는 거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Yeah, who did you say? Oh, let me tell you, we have a new star. A star is born, Elon. Philadelphia and different parts of Pennsylvania campaigning. You know, he sent the rocket up 2 weeks ago, and I saw that rocket, and I saw it coming down. I saw it. It was.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인사할 때 청중 속에서 누가 일론 머스크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데 스페이스 X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론 머스크는 또 선거를 빗대서 스페이스 X 우주선이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지정한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때 당시엔 아주 신기했었던 그 모습, 그것을 트윗으로 올리면서 X에다 올리면서 미국의 선거가 이렇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트윗을 올렸는데, 머스크는 트윗을 올리고 당선 인사하는 트럼프는 또 그 얘기를 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모습, 또 그렇게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결과는 민주당이 후보를 바꾸면서 트럼프를 많이 쫓아왔는데 막판에 뒤집기 시도하다가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치 얘기도 중요하지만 경제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면은요, 주식시장 상승하고 금리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요.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자산시장 측면에서 보면 국채시장은 많이 내리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오늘 4.462%까지 올라갔어요. 10년물 일들을 선물로 보고 계신 거거든요. 3.595부터 오늘 고점이 4.462까지 갔다가 밀리는 모습이요. 이 정도면 87bp 정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요. 90bp 정도 올라갔으니까 뭐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불과 한 달 사이에요. 잠시 숨고르는 그런 모습 보이다가 정치 변수가 확 불거지면서 어젯밤부터 급하게 오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젯밤에 저점 치고 선거 당일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금리 급반등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오늘 12시 40분 정도의 고점을 기록했거든요. 우리 시간으로요. 그때가 트럼프 후보가 개표 우세하다, 이 얘기가 이제 전국적으로 우세한 것이 밝혀지면서 당선 확률이 많이 높아질 때, 그때 단기 정점을 기록했습니다. 보통 재료에 또 이렇게 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 과연 이게 멈출지, 멈출 만한 위치이기는 한데 시세를 또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트럼프 당선된 이후에 또 재정 쪽 얘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금리 쪽 얘기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당선 확률이 이렇게 변하는 모습, 트럼프가 최근에 승리 확률이 뚝 떨어지다가 이번 주 초에 저점 찍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고점은 10월 말에 기록하고 이번 주 초까지 11월 들어서 계속 조정을 보이다가 이번 주 월요일에 저점 찍고 어제 선거 당일부터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서 금리도 같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트럼프 재정 정책을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상하원까지 다 이겼잖아요. 말 그대로 레드웨이브 자체이기 때문에 재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그게 금리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모습이 단기로 마무리될지 그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과가 일방적으로 공화당 승리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원하는 대로, 또 공화당이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재정 쪽에 부담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그 상황이 지금 금리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있었던 일이 진짜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충분히 할 수가 있었는데, 하원까지 같은 당이 크게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힘들었었으니까요.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었거든요. 5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크게 이기는 모습으로 결과가 나왔고, 하원을 크게 이기는 것은 사실 의외의 결과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와중에 오늘 내일 FOMC 회의잖아요. 11월 6일, 7일이요. 근데 금리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내린다라고는 하는데
10년물 금리가 저렇게 올라버리니까 기준금리 인하한다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정권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면은 과연 파월 의장이 어떤 식으로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만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 관련한 얘기 페드 인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블룸버그 영상을 인용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영상 제가 원본에서 그대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영상 보시죠. Would you seek to remove or demote him? Look, I think it's the greatest job in government. You show up to the office once a month and you say, let's see, flip a coin. And everybody talks about you like you're a god. Oh, what will he do? I mean, before, the guy used to walk into my office, he was like... 누가 봐도 좀 우습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표정과 묘사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 본 라가르드 총재가 반박하는 그런 인터뷰도 했었죠. 뭐 약간 좀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대통령이 돼버렸으니까 오늘 내일 회의가 비중 있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힘들게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시장 돌아가는 상황이 10년물 금리가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내려봐야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의문이죠. 더군다나 12월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하는 그 확률이요. 425에서 450bp 될 확률이 CME 페더 지툴에서 한 달 전에는 80% 정도 차지했었거든요. 그런데 내일 만약 금리 인하하면은요. 450에서 475가 될 텐데 한 달 전만 해도 그 확률이 2%였는데 지금 30%로 올라오고 있고요. 한번 금리 인하할 확률이 80%에서 68%로 떨어지고 있어요. 어제 하루 전하고 비교했을 때도 어제가 77%, 오늘이 69%. 많이 떨어졌죠. 이거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반영하는 것인지 그거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죠. 금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재정을 많이 쓰면 또 인플레이션을 자극시켜서 금리 인하를 하기도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놓고 보더라도 10년물 금리가 정치적 이슈도 있지만 국채시장 쪽에 전반적으로 수급 포함해서 중립금리가 상승하는 그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정치 논리로 접근할 게 아니라 국채시장은 재정과 더불어서 페드 QT 진행 상황까지도 우리가 참고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변화의 시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국채의 흐름까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됐으니까요. 이제 그분이 얘기했었던 경제 쪽으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10월 15일에 블룸버그 인터뷰가 있었는데 아까 보신 파월 의장을 표현한 그 동영상도 같은 날 이 인터뷰에서 나왔었던 얘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할 그 내용이 또 있습니다. 관세 관련한 내용이고요. 또 방위비 관련한 내용도 나오고 무역 적자 관련해서 삼성 얘기도 나오거든요. 제가 오늘은 관세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문제고 나머지 뭐 방위비나 무역 적자 얘기도 중요하긴 한데 그건 내일이나 모레 다시 말씀드리고 오늘은 관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인터뷰 내용 한번 보시고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Have a seat. I like that crowd. That's a nice group of people. Thank you very much. Standing ovation. Thank you. President Trump, thank you for doing this, as we Thank said. you. In the dictionary is tariff, and it's my favorite word. It needs a public relations firm to help it, but to me it's the most beautiful word. And two things, if you look at it. Number one is for protection of the companies that we have here and the new companies that will move in, because we're going to have thousands of companies coming into this country. We're going to grow it like it's never grown before. And we're going to protect them when they come in, because we're not going to have somebody undercut them. And I could give you an example of this if you want. Would you like me to? Because it just Give me a happened, quick- this tariff in history, meaning I'm going to stop them from ever selling a car into the United States. So I just see the guy by accident. I see. 결국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관세를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세를 뭐 100%, 200%, 300% 부과하겠다. 그건 뭐 과장 섞인 얘기고 관세를 부과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수익이 안 나면은 결국에 생산 공장을 미국 쪽으로 옮겨올 수밖에 없다. 관세는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또 수천 개의 공장을 옮겨오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많은 기업을 가져온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온 기업들에 대해서 보호장치가 또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이 다 되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미국은 세계의 소비국이었는데 이제는 생산 기지까지 가져가서 자기들이 소비하는 걸 자기들이 생산하겠다 이런 과정으로 진입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리쇼어링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오바마 대통령 거쳐서 트럼프 1기 때 그리고 바이든 정부 때도 비슷한 정책이었고 다시 트럼프 2기가 시작된다고 하면은 지난 10수년 동안 이어져 왔었던 그 모습이 더 가속도가 붙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미국 우선주의 정도가 아니라 US exceptionalism 그게 좀 더 디테일하게 적용되기 시작해지는 것이고 그 exceptionalism 자체가 다른 국가들은 좀 피해를 입어도 미국 쪽이 더 강해지는 그 모습으로 이어가겠다 이 얘기잖아요. 결국 IMF에서 내년 경제 전망을 할 때도 미국을 중심으로 성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주식시장 쪽으로 유리하게 된다 그렇게 표현이 됐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게 이분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여러 정권 거치면서 지나오면서 그런 비슷한 맥락이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고 특히나 2년 전 잭슨홀 미팅이요. 2023년 8월에 열렸었던 그 잭슨홀 미팅 때는 그 비슷한 얘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때 주제가 글로벌 이코노미의 구조적 변화. 거기서 그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BOJ 우에다 총재가 얘기한 내용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 경제 흐름이 중국을 벗어나서 무역 다각화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같이 동참을 했었고요. 미국하고 유로존 쪽이 제조업, 그러니까 공장을 동맹국 안으로 리쇼어링뿐만이 아니라 프렌드 쇼어링으로 이어졌었던 그 정책을 얘기하는 것인데 BOJ도 같이 그러한 모습에 동참을 하는데 이 표에서 보듯이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 안에서 생산하는 캐파가 상대적으로 해외에서 생산하는 그 캐파보다 많이 적기 때문에 그러면은 일본 안에 공장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본이 적절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최고의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글로벌 경쟁에서 일본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일본 쪽으로 공장을 가져오지 못하고 다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우에다 총재가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엔화절하 계속 시키면서 반도체 공장 인수했죠. 미국도 그렇지만 일본도 마찬가지로 통화정책을 동원하면서 공장 유치를 정책적으로 밀고 들어왔고 또 성사시켰던 것이죠. 그러한 흐름이 각국이 서로 공장을 유치하는 그런 경쟁이 좀 심화되는 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었던 것이고 지난 2년 동안에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나타났었죠. 그런데 잭슨홀 심포지움에서는 그 얘기만 나온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비용 부담이 많이 생겨서 인플레이션에 부담이 되고 글로벌라이제이션 자체를 과연 피할 수가 있는가? 그런 얘기도 또 나왔죠. 이 내용은요. 하버드 대학의 로라 알파로라는 그 교수가 얘기한 그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이 표에서 나온 게 미국하고 거래가 많은 그 상위 국가들이요. 멕시코, 카나다, 일본, 독일, 베트남, 유로존요. 이 미국하고 거래가 많은 나라들이요. 미국이 중국 쪽을 견제해서 중국 쪽에 뭐 관세를 매기거나 해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교역량이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이 멕시코나 카나다나 독일, 베트남, 유로존처럼 미국이 많이 거래하는 나라들의 흐름이 중국하고의 거래를 많이 늘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국이 아무리 중국 쪽을 줄여도 미국하고 거래가 많은 국가를 통해서 중국 물품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직접 들어오지 않아도 한번 생산 과정을 거쳐서 간접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타이틀을 보시면 백도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프렌드 쉐어링이 과연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가? 디펜던스를 줄일 수 있느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에서 직접 들어오지 않아도 이런 국가들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일본만 중국 쪽하고 거래가 줄어들고 나머지는 다 늘어났거든요. 결국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이 프렌드 쉐어링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비용만 늘어난다. 인플레이션만 자극하는 것이지 실익이 없고 효과도 없다. 그렇게 그 당시엔 얘기한 것인데 그것을 미국에서 경제정책을 만들 때 그렇다면은
멕시코, 카나다 이런 쪽에도 관세를 높이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멕시코 얘기 자꾸 나오잖아요. 관세 얘기에서요. 왜 하필이면 멕시코를 자꾸 거론하는지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미국 쪽하고 거래 규모가 아주 큰데 멕시코 역시 중국 거래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아까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한 얘기는 중국의 자동차 생산 공장이 멕시코 쪽에 건설이 돼서 미국 쪽에 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관세를 많이 매기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 관세라는 그 내용이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관세란 단어를 가장 좋아한다. 그게 컨셉으로 지금 박혀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단순히 관세를 매기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장이 미국 쪽으로 들어올 때까지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그런 컨셉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국에서 소비되는 것을 미국에서 생산하겠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공장을 뺏기는 경우는 BOJ 우에다 총재처럼 그런 공장을 유치하고 싶지만 오히려 뺏겨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길 텐데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산업 공동화로 이어질 수도 있죠. 그 해당되는 국가는요. 또는 그 해당되는 그 경제 블록은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관세만 부과하면은 기업 이익이 줄어드는 그 정도로 끝나는 문제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끝나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는데 이분이 과연 얼마나 강하게 밀고 나갈 것인지 그게 참 걱정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미국 쪽의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쪽이 주식시장 같은 경우 좀 빠지는 그런 모습들요.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블룸버그 인터뷰 중에서는 이거 말고도 또 생각할 점들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분이 당선됐으니까 기본적으로 좀 생각해 볼 문제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주말경에 다시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MC 회의가 아무리 회의 결과가 좀 밋밋하더라도 내일 결과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FOMC 회의하고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